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호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조금 더 힘을 쏟을 전망입니다. 일단은 부동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또 국민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등 이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 국토교통부는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이 신뢰성을 회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로드맵을 발표를 해서 공시가격 제도 논란을 최소화하고 이거 논란을 또 해소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신뢰성을 더 높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악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오후 12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하고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의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부동산정책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지난주에 이제 부동산 이슈 중에 이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대한 또는 동 단위로의 핀셋 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지정된 지역의 공통점을 조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공통점은 기존의 강남 4구와 또는 이제 마용성을 중심으로 시장의 가격을 선도하는 지역, 또는 새롭게 택지 개발이나 도시 개발이 이루어져서 또는 철도나 이런 노선들이 새롭게 들어가서 주변이 오를 만한 지역, 또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오를 만한 지역, 이런 지역들을 핀셋으로 선정해서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지역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공통적으로 어쨌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도 항상 이런 점, 새롭게 신설되는 철도가 들어가거나 또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새롭게 신도시 형태로 만들어지는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한 관심은 늘 꾸준히 가지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성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강성욱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통건물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7호선 논현역입니다. 역까지는 도보로 약 5분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소장님, 논현동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논현동은 유동인구와 상주인구 모두 풍부한 지역인데요.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상권인 논현동 먹자골목과 영동 전통시장이 인접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 만큼
유명인사부터 대기업까지 부동산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건물도 살펴보겠습니다. 논현동 중심에 위치해 있는 통건물인데요. 세대별로 도어락이 설치돼 안전한 주거 생활이 가능하고 입주민을 위한 주차 공간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가까이에 주요 상권이 형성돼 있어 우수한 입지적 장점을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의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강남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강남구와 기업에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죠. 바로 서초동의 롯데 칠성부지 개발입니다. 삼성동 한전부지에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함께 강남구의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강남권의 젊은 층이 선호하는 강남구 논현동.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 만큼 수익형 부동산 재테크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선택처가 아닐까 싶은데요. 주변 대형 개발의 호재로 인해 미래 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강남구 논현동의 통건물입니다. 네, 역시나 서울에서도 가장 먼저 찾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강남구인데요. 이번에 논현동 돌아보겠습니다. 자, 논현동에 일단 통건물인데 개요 정보부터 먼저 체크해 주시죠. 네, 개요 정보를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논현동은 강남구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제 업무지구의 중심지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이제 7호선 논현역으로 도보와 약 5분 거리에 이제 있게 되겠고요. 면적은 대지 면적 264.5제곱미터, 대지 면적이 한 8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대지가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연면적은 439.3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지상 1층에서 5층까지 되겠고요. 총 5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15세대로 구성된 전체 원룸 건물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준공은 2013년 1월 준공이 완료된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32억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건물 특징도 한번 같이 살펴주시죠. 네, 건물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논현역에서 굉장히 가깝고 이제 중심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수익형 형태의 부동산을 지금 뽑아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총 5층 건물이 되겠고요. 원룸은 15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격으로 따지면 평당 한 80평 대지 면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과 나중에 지가 상승에 대한 이런 가치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주변의 지가를 아마 조사를 해보시게 되면 평당 한 4천만 원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준공은 2013년 1월 준공이 완료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실제로 수익형을 원하시는 분이 이제 원룸을 가져가셔도 되지만 현재 시행하셔가지고 건물을 올리는 구조로 또 생각하실 때도 토지가 평당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준공되어 있는 곳입니다. 2013년에 준공이 됐고요. 1층부터 5층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원룸이 15세대가 들어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건물 통째로 살펴드렸고요. 그러면 이 논현동 일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드려야 되겠죠. 입지역 호재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네. 입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역세권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이제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강남이 사실은 한 중심에 있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호선 논현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초역세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위 조금 올라가시게 되면 3호선 또 신사역이 있습니다. 있게 되겠고요. 물론 향후에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만은 이제 신 분당선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논현역 자체가 더블 역세권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입지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전철에 대한 교통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셨는데요. 어쨌든 전철이나 아니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88 올림픽 고속도로라든가 강변북로라든가 이용하기도 굉장히 편리한 곳이 있겠죠. 또 이제 터미널이 고속터미널이 바로 이제 왼쪽 편에 있기 때문에 고속버스를 활용해서 이동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또 이제 강남은 업무 단지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굉장히 강남을 중심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배후 주거지로서도 이제 입지 가치도 충분히 이제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입지 가치가 있죠. 그다음에 강남 업무지구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 거주할 수 있는 배후 수요지로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도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의 이제 업무지구가 또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추가로 또 이제 현대차 본사 건물, GBC 건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쪽은 굉장히 업무지구로서도 그 아주 가치가 커지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근의 이제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살펴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편리한 어떤 그 공원 같은
주요 쾌적성도 보셔야 됩니다만 인근에 이제 학동공원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왼쪽에 이제 굉장히 이제 가격이 높죠. 우리나라 제일 비싸다고 할 수 있는 반포 아파트 단지가 왼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환경이나 기반 시설이든가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잘 갖춰진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활하시기에는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입지역권 한번 돌아봤습니다. 일단은 7호선 논현역에서 가까워요. 그리고 신분당선 얘기까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교통 좋다는 거고요. 여기다가 지금 출퇴근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강남권의 주요 업무지와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원도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살기에 좋은 입지적인 장점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강남에 다 걸맞은 그런 대형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것들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개발 호재들은 뭐가 있죠? 네, 사실 강남은 뭐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가치가 높은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호재도 큰 호재들이 많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교통의 호재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신분당선 연장선인데요. 현재 이제 공사 중에 있죠.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공사 중에 있는데요. 1단계 공사가 2020년이면 완공이 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남에서 신사까지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논현역, 신논현역에도 더블 역세권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물건지가 입지한 곳에 바로 논현역이 있기 때문에 그럼 논현역이 더블 역세권이 되는 그런 굉장히 큰 효과를 누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신사역에서 이게 이제 그 용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굉장한 이제 업무 지역들이 큰 업무 지역이 연계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배후 주거 수요지로서 또는 땅의 가치는 계속해서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분당선 꼭 기억해 두셔야 될 호재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추가로 개발 호재들이 있으면 또 말씀을 해주시죠. 네네. 그 뒤쪽에 다시 보시게 되면 이제 업무 지구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신분당선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 지구가 이제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판교 같은 경우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1, 2, 3 노역이 있게 되겠죠. 이 라인을 따라 올라가면 현재 이제 강남 업무단지로 접근이 되겠고요. 향후에 대규모로 개발될 또 용산 업무지구도 연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삼성 업무단지라든가 또 조금 더 확장하면 롯데타운에 있는 롯데 업무지구까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업무단지도 가치 있는 또는 향후에 개발되는 그런 큰 호재도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남권에서는 이만한 대형 호재가 참 찾기가 어렵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대규모 업무단지 또는 도시가 하나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삼성역에 만들어지고 있는 국제 업무 복합 단지가 현재 이제 실질적으로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대차 GBC 건물 거기에다가 현대 한전부지의 GBC 건물이 이제 착공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코엑스도 있죠. 그 다음에 영동대로도 지하화를 하게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호재가 대규모 호재가 들어가서 실제로 유동인구나 업무단지를 상주하는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당연히 예측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또 복합 환승센터인데요. 삼성역 역에다가 지하 6층으로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게 되겠는데요. 복합 환승센터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부동산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가는 곳 주변이 대부분은 가격들이 사실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조금 더 확장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동대구역 쪽에 복합 환승센터 있고 서울 같으면 이제 또는 왕십리나 청량리 이런 쪽에 복합 환승센터 있게 되겠죠. 또 사당역에도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질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곳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삼성역은 추가로 이어지는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전철들이 추가로 많이 지금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지하 6층까지 만들어서 여기에다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고 지하 도시도 만들고 대규모 업무단지도 들어갈 것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굉장한 많은 직장인 수요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배후 주거지로서 논현동 자체도 큰 각광을 받고 지가도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호재거리들을요,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여러분 약간 무덤덤하게 반응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사실은 하나하나가 정말 강남을 들썩거리게 하는 대단한 호재거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뽑아서 투자 포인트 한번 뽑아볼 텐데요. 핵심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볼까요? 네. 핵심 투자 포인트는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통에 추가적인 호재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선이 놓여지기 때문에
거기에다 놓여지게 되면 더블 역세권이 된다. 그거 좀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꾸준하게 지가는 강남구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변 지역의 업무 단지에 대한 내용인데 롯데 칠성부지가 개발되는 이런 이제 호재도 크게 배치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역 인근이 대규 업무 단지로 개발되고 있다. 그다음에 기존에 또 강남역 업무 단지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거기에다가 이제 용산역 업무지구까지 다 연계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꾸준하게 입지 가치가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 포인트 자체는 지금 나와 있는 매물 자체가 평당 굉장히 이제 4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대지 평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가 상승 현재 나와 있는 실제로 주변 가격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그 가치도 지가에 대한 가치도 같이 누릴 수 있는 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월세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의 큰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 강남구 논현동의 통건물에 대해서 이 가격까지도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분석도 도와주실까요? 네네. 가격은 뭐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지 평당 따지면 굉장히 저렴한 게 나와 있는데요. 예상 매매가는 32억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임대 들어있는 상태가 보증금이 4억 7천만 원 보증금이 들어있고요. 월 800만 원 월세가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대출이 13억 정도 잡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실투자 금액은 한 14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통건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괜찮고요. 또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충청북도 충주시로 갑니다. 이 앙성면에 위치한 이번에 건물 아니고 토지를 돌아볼 텐데 이 토지 궁금합니다. 일단 개요 정보부터 알아보죠. 네네. 개요를 조금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제 축 중에 하나가 중부 내륙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져서 서울 나중에 수서에 출발해서 거제도 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마다 들어오는 역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이제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충주에 이제 들어가는 앙성역이 되겠습니다. 충주 같은 경우는 이제 7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될 만큼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역까지 들어간다, 고속철도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게 되면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중부 내륙철도 앙성역 예정역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데요.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면적은 304제곱미터, 약 한 92평 정도가 되겠고요. 용도 지역이나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게 되면 계획관리지역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이 신설역 500m 내외에 있는 초역세권에 있는 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상 매매가는 1억 3,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토지 특징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토지 특징을 말씀드린 토지는 이제 외관으로 보기에는 현재 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평한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가 직접 여기에다가 이제 건물을 짓는 뭐 그런 목적보다는 이 자체로 500m 내에 있기 때문에 전체가 도시가 이제 개발이 되게 되면 도시 개발로 인해서 환지가 되어서 나중에 정리된 토지로 받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용도 지역도 현재는 계획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뭐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설역은 대부분 주변이 도시 개발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현재 이제 2030년 충주 도시 기본 계획을 보시면 이 지역 자체를 상업이나 또는 중심 업무 지역에 활성화되는 중심 업무권으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상태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가가 향후에는 계속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현재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다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평평한 대지 위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가 역세권이 되면서 새롭게 정리된 토지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지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의 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부대륙철도 앙성역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기 들어온다면요, 역만 도로로 딱 들어오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가치 상승이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좁게 봤을 때뿐만이 아니라 조금 넓게 보더라도 충주 쪽에는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지금 입지적인 장점, 호재들도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얘기 추가적으로 들어봅니다. 자, 입지 여건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입지 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그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그 포인트가 보통 한 3가지 포인트를 항상 그 명심을 하셔가지고 기준을 잡으시는 게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역세권이고요. 두 번째는 산업단지는 업무단지고요. 세 번째는 항상
신도시로 개발되느냐, 도시에 있으면 뭐 재개발 뉴타운 같은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곳이냐, 도시 바깥에 있으면 새롭게 택지 개발이 되어서 도시 개발이 되느냐, 그런 지역이냐를 꼭 명심을 하셔야 나중에 지가가 많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혜택도 될 수 있는데요. 이 지역에 대한 입지 여건을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 현재는 이제 논밭으로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지금 앙성역이 만들어지고 있다 볼 수 있는데요. 만들어지고 있는 역에서 5분 거리 정도로 있기 때문에 역세권 도시개발에 따라 직접 수혜를 놓을 수 있는 초역세권에 있는 그런 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지역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 현재는 이제 이 지역 자체가 향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화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변화한다고 하겠다는 목표도 잡혀 있는 상태고, 도시개발도 결국은 모든 역이 만들어지면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이다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역 역세권이 되어지는 이 지역을 바깥으로 따지면 벌써 이제 그 여러 가지 전원주택 부지라든가 이런 형태로 많이 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곳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입지에 대한 첨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개발 호재까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추가적으로 이제 개발 호재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게 되면 주변 지역 같은 경우 현재도 이제 중심에 이제 여기 들어올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중심 상업지 형태로 또는 주거지 형태로 개발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이 조금씩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면으로 보이는 산 같은 부분이 도시 계획 시설로 골프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이제 로봇 테마파크도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비내섬 관광단지도 꾸준히 지금 개발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개발이 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큰 관광지 형태로 또 만들어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근 지역 자체가 탄산온천으로 지금 유명해서 거기에 따라 탄산온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지금도 들어와 있지만, 나중에는 테마파크 형태로 물놀이시설까지 들어올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근의 지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 여기다 이제 산업단지가 제가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여기에 호텔이나 또는 컨벤션 시설이라든가 또는 물놀이 시설도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시설도 지금 들어올 것으로 계속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이제 그 항상 도시든 비도시든 간에 들어오는 포인트는 역세권이냐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는 산업단지, 업무단지가 들어온지도 이제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사실 참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서충주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업도시를 비롯해서 한 330만 평이 지금 만들어져서 실제로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대기업도까지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현재 공장을 많이 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산업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부 내륙권의 신산업도시를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산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북부산업단지라든가 또는 바이오 국가산업단지라든가 또는 드림시티 산업단지라든가 뭐 특화산업단지라든가 뭐 앙성, 여기 인근에도 앙성산업단지라든가 이런 산업단들도 많이 실제로 계획이 되어 있고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부 내륙권의 신산업 도시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주목해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배후 주거지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역세권의 도시개발은 당연한 절차로서 개발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역세권 신도시까지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호재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산단들이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이제 큰 호재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부의 내륙권에는 이제 고속도로, 좌충부 내륙 고속도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택 제천 고속도로 다 완공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중요한 중부 내륙 철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수서에서 출발해서 거제 가는 라인이 되겠고요. 1차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 이제 이천에 출발해서 충주 문경까지 가는 라인입니다. 여기서 지금 충주에 들어가는 라인 중에서 핵심적인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앙성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앙성역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2030년 충주 도시 기본 계획이 올 초에 나왔습니다. 나온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앙성이 주 개발 축의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보시는 것처럼 중부 내륙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 축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중심은 앙성역이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세부 내용을 조금 보시게 되면 앙성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 있어서 중심 상업이라든가 또는 관광이나 여가를 만들 수 있는 중심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생활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500m 있는 토지는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지 상업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산업단지 배후 도시에다가 또는 신도시고 또는 역세권 신도시가 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충주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두 가지 키워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산업이죠. 뚝딱뚝딱 일자리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관광 있죠. 지금 놀러와서 돈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자, 이런 키워드로 앞으로 더욱더 발전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곳 안선변의 이 토지 가격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격 분석 도와주시죠. 네네. 가격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에 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렴하게 나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 92평 정도 되고요. 예상 매매가는 1억 3,500만 원 정도 되겠고요. 실투자 금액도 한 1억 3,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투자 포인트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충청북도 충주시 안성면에 위치한 토지를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제 슬슬 소장님 보내드려야 되는데 보내드리기 전에 한 가지 꼭 중요한 소식 한 가지를 전해드릴 게 있어요.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아직도 늦지 않은 재개발 지역 분석이 있습니다. 주말에 편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강성우 소장님,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미나가 또 있는데요. 초보 경매 강좌입니다. 이거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고요. 강성호 소장님,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참여를 원하고 계실 테니까 예약 전화 꼭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강성욱 소장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괜찮고요.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만 부동산 네트워크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 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예, 지금 서울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평이죠. 한 10평 전용 면적이 한 10평 정도 밑에 있는 원룸과 원거실이면 좀 큰 것인데 평균 월세가 서울시 전체에서는 51만 원 정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역적인 편차가 심한데요. 직장인들이 고소득 연봉의 직장인들이 몰려있는 곳 같은 경우는 뭐 100에서 120 단위로 똑같은 평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또 그렇지 않고 또 조금 더 외곽 지역으로 가면은 30만 원대까지 내려가서 평균을 한 51만 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 평균치는 사실은 작년이나 재작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오른 것이라고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월세로 자꾸 전환이 되면서 월세 수익을 가지시려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좀 희망적인 소식이기도 하고 직장에서 월급이 많지 않은 우리 청년층에게는 굉장히 참 고충스러운 얘기이기도 한데요. 고시원에서 탈피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소득 안에서 조금 더 재테크에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이려면 돈과 친해지는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송파구 삼전동 통건물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9호선 석촌 고분역인데요. 역까지는 걸어서 약 2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 통건물입니다. 자, 이사님, 삼전동의 생활 인프라는 어떤가요? 네, 송파구 삼전동은 쇼핑과 문화, 여가 등 일상에 필요한 인프라가 밀집되어져 있고요.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도 편리한 생활시설들이 전부 인근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와 또 병원, 관공서, 생활 편의시설은 물론 주변에 석촌호수가 있어서 녹지 공간도 잘 조성된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전동은 인접한 강남권의 개발도 예정돼 상승 가치가 꾸준한 곳이기도 한데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수서 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사업 등 이 계획돼서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변의 풍부한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의 통건물입니다. 네, 생활하는데 뭐 어디 멀리 벗어날 필요가 없어요. 송파구 삼전동 이 안에서 다 끝납니다. 자, 삼전동에 위치한 통건물을 지금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러면은 개요 정보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9호선 석천 고분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대지 면적이 176.5평방미터로 53평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층수는 지상 1층부터 4층까지 이루어져 있는 총 4층의 건물이고요. 준공은 2008년 4월에 준공이 완료돼서 임대차가 만료된 그런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27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건물 특징도 살펴주시죠. 네, 1층은 상가로 되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지금 주변에는 앞도로가 거의 한 12m 2차선 도로에 준하는 큰 넓은 도로이기 때문에 1층에는 지금 음식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2층과 3층, 4층은 각 층별로 한 세대씩 구성되어져 있는 넓은 3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2008년도에 준공이 완료되어져 있고 주차는 옆 공간으로 해서 각 세대별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1층에 피로티로 되어져 있는 것과는 달리 1층에 음식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생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주변에 있는 호재들과 더불어서 음식점이라든가 근린 생활 건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2008년에 탄생이 됐습니다. 2008년에 준공이 됐고, 자, 4층짜리 건물 통째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건물 한번 둘러봤고요. 이제 바깥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살펴드리는 송파구 삼전동이 어떤 동네인지 자세히 한번 짚어볼 텐데, 입지 여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송파구는 사실은 뭐 지금 서울시 안에서 단군 1회라는 어떤 타이틀을 걸고 하고 있는 곳에서는 강남구 삼성동과 잠시 송파구 종합운동장 쪽에 있는 개발과 또 용산에 있는 개발 두 개의 축으로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송파구 삼전동 같은 경우는 그 수혜 지역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석천 구분역이죠. 9호선이 사실은 없었던 역이 새로 생기면서 이 지역이 지가가 좀 더 저평가됐던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상승의 기지개를 펴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까지 뭐 걸어서 도보 20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급행을 탈 수 있는 석천 호수까지도 한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고 역과는 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사통팔달의 어떤 그런 교통의 호재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여기 없기 때문에 그 지역적으로 조금 차별화돼서 좀 이렇게 더디게 지가가 상승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지가의 상승의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지구 단위로 이반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역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강남 무역센터라든가 잠실 업무지구가 굉장히 포진되어져 있고 기존에 있는 업무지구에 있는 직장인들의 수요도 이미 다 들어와져 있고 또 그 외에도 직장인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을 배수진으로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임차인에 대한 걱정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수서 역세권 개발과 문정 법조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미 이제 다 들어차고 있고 수서 역세권 개발에서 들어오고 있는 직장인들 수요도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 있어서 이 건물이 지금은 2008년도 건물이지만 차후에 이 건물을 다시 새로 개축을 하거나 통합해서 진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수익형 건물로 또 차익과 수익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건물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입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초중고가 굉장히 잘 밀집되어져 있는데요. 주변에는 삼전초등학교, 잠전초등학교, 또 잠일이나 송전초등학교들이 있고요. 배명중고등학교와 신천중학교, 또 잠신고, 잠일고, 정신여고, 영동일고 등 굉장히 좋은 송파권의 명문 학교들이 표진되어져 있어서 지금처럼 입시가 뭐 수능 체계에서 뭐 정시 체계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 수시에서 정시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에서 강남이라든가 송파권에 더 학군이 좋은 곳에 집가들이 상승하고 있고 매물이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의 호재, 학세권이라고 하죠. 학세권의 호재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3룸으로 되어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뭐 중고등학교를 두신 학부모님들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요. 주변에 엘스라든가 1센츠, 엘리트라고 하죠. 그런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10억 원대로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내 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대형 쇼핑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가면 제2롯데타워와 롯데월드가 있고요. 그곳에서는 뭐 놀이문화공간이라든가 쇼핑문화공간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재래시장도 굉장히 가까운데 가락시장도 뭐 도보권에 있고요. 뭐 새만시장이라든가 이런 재래시장들이 틈틈이 있기 때문에 현대와 아니면은 뭐 재래시장의 두 가지의 어떤 생활의 포인트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개발 호재도 짚어볼까요? 네, 송파구는 사실은 뭐 개발 호재의 어떤 포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가장 큰 게 종합운동장의 어떤 마이스 개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할지 몰라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각들을 굉장히 시간이 많이 더뎌지곤 했는데요. 이제 GBC죠. 현대차 건물이 이제 착공에 들어설 예정이고 그쪽이 한 105층 정도의 규모의 어떤 제2롯데타워보다 더 높이 짓는다고 하니까요. 한 6개 동의 현대그룹의 본사들이 들어옴을 스타트로 해서 국제 업무지구인 종합운동장 개발도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일대의 어떤 지각 변동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규모의 어떤 고소득의 직장인들이 한 번에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수 있는데요. 한 기업의 어떤 본사가 들어와도 그 일대 지역의 상권이라든가 임대차의 어떤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변동이 많은데요. 이 일대 같은 경우는 현대그룹 전체의 본사
본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고소득의 직장인들이 포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 업무지구죠. 마이스, 컨벤션 센터라든가 어떤 전시 형태의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코엑스와 같이 쌍두마차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지어질 예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천이죠. 탄천 개발도 20만 평을 개발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설계 공모가 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설계가 이제 완성이 되고 어떤 공모에 대한 채택이 된 다음부터는 이제 발표하기 시작하면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심도가 높아지고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차익은 보장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탄천 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쉬어갈 수 있는 공간, 또 올레길처럼 올레나 둘레길처럼 돌아다니면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여가 공간으로 만들겠다. 삼성동과 또 종합운동장의 두 업무지구에서 나오는 직장인들이 몰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고, 또 쉬어가면서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호텔이라든가 이런 여가 문화시설에 집중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탄천 개발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동대로 지화는 지금 뭐 모르시는 분이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영동대로 지화 같은 경우 지하 6층까지의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아파트로 따지면 지상 한 13층 규모의 높이가 지하로 뚫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하 세계가 이제 펼쳐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거의 차들이 들어가지 않는 어떤 넓은 휴게 문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이곳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GTX A 노선과 B 노선, C 노선들이 종합운동장과 나뉘어서 같이 연동되는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모든 회선들이 이쪽을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녀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공간들도 함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지와 호재적인 측면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전해드렸는데 이게 괜히 양을 늘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삼전동 쪽의 입지적인 장점, 호재들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 전해드렸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거죠. 가격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가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격 분석도 도와주실까요? 네, 가격은 지금 송파구 삼전동 통건물이고 대지가 53평 정도 되는 그런 규모에 있는데 예상 매매가는 27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 임대가가 지금 9억에 월 230만 원이 나오고 있고요. 대출액이 5억 원 정도 예상을 한다면 실투자 금액은 한 13억 정도로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송파구 삼전동의 통건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이김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규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상가는 서울의 중심 입지, 교통의 요충지인 용산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용산구 한강로 2가 상가는 1호선과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도보로 가능한 약 2분 거리인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사님, 용산구의 생활 인프라는 어떤가요? 네, 용산구 한강로 2가는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잘 갖추어진 지역입니다. 사통팔다리 교통망을 갖춘 용산구는요, 아시다시피 광화문, 여의도, 강남 등의 직주 근접지로서 직장인의 수요가 풍부한 곳이기도 합니다. 남산공원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쾌적한 녹지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서 산책과 휴식이 가능한 그런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남산공원뿐만 아니라 용산민족공원 조성도 예정돼 있어 주변 개발 호재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각종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용산구 한강로 2가의 상가입니다. 네,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죠. 지금 서울에서도 딱 한가운데 중심을 딱 가지고 있는 용산입니다. 자, 용산구 이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인데요. 어떤 곳인지 그러면 개요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상가입니다. 위치는 1호선 경의중앙선과 용산역, 또 신분당선이 예측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2분 거리에 있는 상가입니다. 전용 면적은 8.97평방미터이고요. 총 4층 중에 1층 상가입니다. 준공은 1987년도 7월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매매가는 1억 7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건물 특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987년도의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재건축 상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재건축, 재개발의 열풍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재건축 상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호선 용산역이죠. 용산하면 지금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뭐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하다 보면은 대부분 묻는 분들이 용산은 돈 된다.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신축 다세대라든가 재개발이 되는 지역들의 투자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좀 시간차를 본다면 재건축 상가에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호선 호남선과 경춘선, 경의중앙선이죠. 용산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그런 상가입니다. 서울의 중심지, 교통의 사통팔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앞으로는 여의도 국제금융지구와 또 용산과 직접 이루는 다리도 놓아질 예정에 있고요. 또 지하 한강 밑으로는 동작대교가 있는 그런 트램선도 만들어질 예정이 있기 때문에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가장 큰 요충지, 또 더불어서 신분당선이 개통이 된다면 지하철 강북에서는 최초로 어떻게 보면 신분당선을 같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남산이라든가 용산민족공원 굉장히 핫하죠. 용산민족공원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녹지 공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대규모 개발지도 같이 인접해져 있기 때문에 호재 보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그런 곳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돌아봤습니다. 입지도 한번 점검을 해봤죠. 용산에 있다는 사실만 해도 사실은 입지적인 설명이 다 완료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준공되는 지 좀 어느 정도 됐는데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재건축 기대감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귀가 좀 확 열리는 것 같습니다. 4층 중에 1층에 위치한 곳이고, 자, 입지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개발 호재들도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체크를 또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개발 호재도 전해주실까요? 네, 용산의 개발 호재는 뭐 송파구만큼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 사실은 대규모의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은 이미 발표를 했고요. 경부선 지하화 과정도 이미 발표가 되어서 시행 단계에 있습니다. 국제 업무 지역구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조감도는 이미 나와져 있고 언제 스타트를 하느냐, 부지는 이미 조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지 확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여지가 없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엔사라든가 수성부죠. 캠프킴까지의 모든 이전들이 끝났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세 군데의 어떤 공지들을 합하면 거의 5만 평의 부지에 이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5만 평의 부지가 이제 서울시와 국방부가 같이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개발할지의 조감도를 지금 펼쳐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용산 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센트럴파크처럼 많이 만들겠다라고 해갖고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공원과 업무시설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어떤 그런 개발 계획들에 대한 소리들이 들리고 있고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제2의 삼성 코엑스처럼 오피스와 컨벤션, 호텔, 판매와 문화, 또 오피스텔과 레지던스가 공존하는 업무와 관광과 여가와 삶이 공존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이미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서울 역세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하화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남영역의 어떤 철로라든가 또 흉물스럽게 좀 지상으로 펼쳐져 있는 그런 철로들이 또 지하가 왔다 KTX라든가 GTX, IT 같은 호선들이 지나가는 것들을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을 만큼 전부 다 지하화로 만들겠다. 그 중에 하나도 용산역 지하화 개발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캠프킴과 유엔사, 수송부가 이제는 이전을 했습니다. 캠프킴 같은 경우는 지금 2018년도 이후에 착공을 해서 50층 건물 6개동 정도를 지을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유엔사도 지금 굉장히 많은 높이, 70m 정도의 높이를 짓기 때문에 한전부지 GBC가 105층 규모를 지어서 한 100m 이상을 짓겠다고 하는 것에 준하면 한 80층 이상의 건물들이 들어올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부지가 거의 5만 평에 이르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오는 업무
업무 단지. 아무리 퍼시픽의 본사 하나만으로도 주변의 시가를 굉장히 끌어올렸는데 이런 곳들에 이제 이 규모의 어떤 업무 단지들이 오피스 빌딩들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것 또한 이제 모든 곳 사람들이 본사를 두고 싶어하는 또 지사를 두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로망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개발 계획들이 있고 GTX A 노선과 B 노선의 개발 계획도 있기 때문에 A 노선과 B 노선이 또 들어가서 신분 당선의 연장까지 해서 용산역의 호선들이 굉장히 많아질 예정이고 그것들이 모두 지하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분들이 쾌적한 공간들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GTX A 노선과 B 노선 이외에 신분 당선 연장 사업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모든 것은 강남역을 기준으로 한다. 부의 척도가 강남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어떤 부동산의 원칙대로 따진다고 하면은 1단계 신사역에서 강남역까지 또 2단계 용산에서 신사까지 이루어지는 단계별로 이거 점차적으로는 용산에서 강남까지 이루어진 2024년이면은 개통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강남과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환승 없이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그런 역세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보다는 용산 역세권 개발이 조금 더 좀 주목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용산구 상가 투자하시기 전에 이건 꼭 좀 아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핵심 투자 포인트만 따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핵심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은 주택에 대한 규제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 정책의 규제가 주택에 모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출이 전무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가라는 이득을 역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주변에 낮은 상가가 사모펀드와 디벨로퍼가 둘이 이제 법적인 공방을 이룰 만큼 굉장히 핫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서부 TNT죠. 디벨로퍼가 50.9%의 낮은 상가 지분을 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사모펀드가 300억 원 정도의 위약금을 내가 내줄 테니 나에게 달라라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규모긴 하지만 사모펀드와 디벨로퍼가 싸우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 이미 개발 가치가 충분하지 않나라고 역으로 미뤄 짐작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하고 대출을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이 상가 같은 경우 좀 투자할 값어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대출이 가능하기도 하지만요. 그 대출금을 임대차가 맞춰져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자를 내고도 나한테 이제 월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림이 길죠.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다리다 지쳐서 파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투자금을 일시적으로 묻어놓는다 하더라도 나한테 월세 수익이 들어오는 그런 상가라고 한다면 뭐 월세 수익이 좀 높지는 않지만 수익을 내면서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중에서도 용산 역세권 개발과 같이 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개발이 좀 빠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에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우리 그럼 이제 금액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가격 분석도 도와주실까요? 네, 예상 매매가는 1억 7천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대가가 300에 월 30만 원의 임차가 이미 맞춰져 있고요. 대출을 한 5천만 원을 예상한다면 실투자 금액은 1억 1,700만 원 정도를 가지시면 상가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를 만나보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미나 소식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아직도 늦지 않은 재개발 지역 분석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강성구 소장님,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약 전화 남겨주시고요. 두 번째 세미나 또 한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보 경매 강좌죠.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성구 소장님,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예약 전화는 꼭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규미 이사님은요,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분명히 있으시겠죠. 그러면 저희 전화 항상 열려 있으니까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화요일에 전해드릴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끝난 뒤에도요,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 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라이브 채팅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